매주 월요일에는 우리 경제 이슈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세계화전략연구소 이상석 박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이상석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경제 이슈를 좀 살펴볼까요? 네, 자, 2020년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제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되면서 코로나 경제라는 신조어까지 이제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네네. 우리가 영화에서만 볼 것 같았던 일들이 이제 현실로 벌어지게 됐는데요. 음, 전 세계는 뭐 그야말로 대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세계 각국의 코로나 위기 사태를 맞아서요, 뭐 다양한 움직임들 경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이 코로나 경제 현 상황,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흐름의 맥을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150만 명을 넘어서며 그야말로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 올 상반기 경제적 충격이 엄청날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네. 지난 몇 주 동안은 계속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이렇게까지 확산될 것이다 예상했던 전문가들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렇죠. 예. 국가들의 대처가 적절치 못했고 또 많은 인구를 가진 이 국가에서 이제 앞으로 더 확산이 야기된다면 예. 확진자의 수가 6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섭네요. 예. 네, 지난주까지 150만 명이었었는데요. 예, 예.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자,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발발하게 된 근본적 이유를 이제 살펴보게 된다면 결국 각 국가와 부처의 의사결정자들이 안일한 경계심을 가졌지 않나 이렇게 이제 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초기에 이제 우한에서 병이 발병했을 당시에요. 이 중국 수뇌부의 늦은 대처에서부터 WHO 사무총장의 안일한 태도가 초기 확산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네네. 중국과 한국 또 이탈리아 등지에서 대유행이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설마 우리 국가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각 국가의 자만심이 음. 결국 이런 사태를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뭐 정말 코로나19 사태가 너무 참혹해서 네, 시간을 1월 말로 돌릴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맞습니다. 다 이런 상상을 해보셨을 텐데요. 네. 그때로 돌아간다면 여러 가지를 좀 더 경계심을 갖고 대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이 세계 경제의 불안감이 어쨌든 중국 경제가 멈춰섬으로부터 시작이 됐었다면요. 예. 이탈리아 또 스페인 이런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확산이 불을 지피게 됐고 뉴욕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이 미국의 확산이 대유행을 하게 되면서 거의 폭발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예, 예. 초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던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태도, 여러 가지 모습에서 비상식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정말 안이하게 대처했죠. 예. 맞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게 된다면 그 책임을 묻는 과정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네네. 자, 어쨌든 이 IMF를 비롯한 이 세계 경제 기구들이요. 올해 경기 침체가 1929년 미국의 대공황 이후에 단기적으로는 가장 큰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암울한 경제 지표를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제가 보기에도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몇 주간 크게 출렁였던 증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이게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네. 사실 지난 몇 주 정도까지만 해도 정말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불안하셨을 텐데요. 이제 네네. 지금 그런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조금은 안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예.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 생활을 이제 실물 경제 지표다 이렇게 본다면은요. 주식 시장은 향후의 기대감, 또 이 잠재적 상황을 대변하는 선행 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2월 말부터 3월 하순까지 이제 크게 출렁였던 그런 모습들이요. 공포심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아주 비이성적인 그런 이제 성향들이 지배했던 그런 시장을 보여줬었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이제 각 정부가 이제 꺼내든 경제 부양 조치가요. 결국은 우는 아이를 달래는 안정제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요. 최근까지는 이제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더군다나 지난주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원유 감산 합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요. 국제 유가의 안정세도 어느 정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선 금융시장의 심리적 안정은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다행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눈앞에 큰 불은 껐으니까 그 네, 선행지표인 주가가 상승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네, 이번 질문은 좀 답변이 어려우시겠지만 네,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반등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일단 이제 안정세긴 한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코 이 상황이 좋아졌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예. 네, 금융시장은 상당히 비이성적인 부분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주가의 모습은 조금 좀 비상식이다 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아, 자, 며칠 전부터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한민국 대표 우량 기업들이 이제 1분기 성적표를 내놓고 있는데요. 예. 이런 데서 이제 1분기 성적이 예상보다 선방을 했다 이런 평이 많습니다. 예, 예. 때문에 더 증시에 기대감을 가지는 그런 투자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 개인적으로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이 성적표로 드러나는 시기가 2분기니까 아, 실제로 우리 실물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이제 우리도 눈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이 분명히 주가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예. 이런 강한 반등이 나왔지만 과거의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지수가 형성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느 국가들과 비교해도 자랑스러울 만큼 이번에 대한민국의 이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처가 좋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산업 구조에 있어서는 무역에 이제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네요. 예. 결국 세계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예전과 같은 소비가 이제 나타날 리가 이제 만무하기 때문에 아, 우리 기업들도 당연히 실적이 줄어들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네, 개인적으로는 뭐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주가에 이제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0% 수준까지 주가가 회복한 그런 상황인데요. 예, 예. 현실적으로는 이 정도 주가가 좀 아, 적절한 수치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후에 집가가 하거나 또 이럴 경우에도 결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실물 경제 타격 뉴스가 전해지면서 이 아, 정도 수준에서 균형을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실제 눈으로 보여지는 경제를 보면은 네. 진짜 이렇게 거리에 사람들이 없고 안 쓴 적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심각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자, 제가 금융시장 잠깐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금융시장으로부터 기업의 이제 자금들이 조달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예. 이런 경기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부도가 날 가능성도 높아지고, 네. 투자 자금의 이제 조달에 애를 먹기 때문에 이제 네. 금융시장 항상 짚어보는 것인데요. 네, 네. 자,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실물 경제 좋지 않습니다. 예. 자, 우리 경제를 송두리째 바꿨다 이렇게 평가받는 IMF 사태 당시를 이제 떠올려 본다면은요. 예. 그 당시 때도 이 정도로 안 쓰진 않았다. 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정말 많은 분들이 현업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고 저 또한 이런 하강을 진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위기감이 많이 드는데요. 네. 이런 현재의 모습을 담은 성적표가 몇 개월에 이제 걸쳐서 공개가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입니다. 개인적으로요, 이 세기의 대천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요. 네, 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벤 버냉키 전 FRB 의장입니다. 벤 버냉키 이제 의장이 자, 최근 토론에서 미국은 올 2분기에 30% 역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아, 밝혔는데요. 예. 소비 침체가 눈에 띄게 너무 보인다 이런 부분들을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본래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가 있었을 때요. 이 본래 버냉키 의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분명히 미국 증시가 다시 V자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예, 예. 대유행이 확산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실물 경제, 항공, 뭐 여행, 또 유통업이라든가 숙박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얼어붙으니까 예. 생각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국 증시를 비롯해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은 결코 낙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아, 보고요. 아주 큰 위기 상황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모두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 경제 흐름의 원인과 그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사님. 네. 자, 각 국가의 현재 상황을 전시에 준하는 그런 위기 상황으로 이제 인지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하나둘씩 공조를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그 방송들을 통해서 국제 공조 정말 필요하다. 그 국가의 이제 뭐 지도자들이 규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모습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네. 원유 감산 합의라든가 뭐 통화 수합 또 경기 부양 정책 등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일괄적으로 이제 얘기가 되면서 예, 지금 이런 모습들이 좀 맞춰갑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사건을 하루빨리 마감하기 위한 그런 실질적인 노력이라는 건데요. 음, 결국 이 위기는 질병 확산이 가져온 결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때문에 이것을 빨리 종용시키는 것이 세계 경기를 위해서도 가장 빠른 길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진 또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상황에 응해주는 국민들의 반응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이런 면에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 잘하셨다 이렇게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맞습니다, 예, 네,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상황들을요.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서 세계 각 국가들의 표준이 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더 견고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화 전략연구소 이상석 박사였습니다.